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에 오늘 다룰 내용이 독해 3부분이에요. 독해 3부분은 어느 급수나 다 존재하는 영역이죠. 지문을 읽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영역인데 HSK 4급까지는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것들, 쉬운 것들이 혼재돼 있고 어려운 문제도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4급 정도면 뭐 문장 몇 개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고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사실 시험이 임박해질수록 독해 3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를 풀고 갈 건데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문제를 먼저 접근을 시키고 있어요.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인 거죠. 오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 진짜로 볼 것 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요, 쉬운 것들을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론부터 배워야 하니까. 근데 시험 현장에 가면 그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아니면 뭐 학원이나 다른 도움을 빌려서 받을 때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풀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밟아야 될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 체크할 거고요.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그냥 흔히들 보는 문제죠. 2줄, 3줄짜리 지문 있고 문제에 별 표시대 옆에 있는 이 질문 있고요. 그 다음 해당하는 보기들이 있는데 보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정에 대한 내용들은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가 그대로 지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볼 거예요.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딱 얘가 이런 감정을 느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보기들이 나왔을 때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7번부터 68번까지는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한 지문, 비교적 긴 지문에서 2개의 문제 푸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오늘도 두 지문 다 정보를 전달하는 지문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나 전통이나 예술이나 IT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 나오면 그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이야기 형식의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야기 형식에 대한 지문을 한번 골라봤고요.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가 있다라는 거. 원인을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관료원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메이송 안 했대요. 아들을 이위엔에 보내지 않았어요. 병원에 보내지 않은 지금 나의 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주에더로 물어보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만 읽어도 이 화자가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지문보다는 지문을 읽기는 조금 쉬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문제죠. 보기가 문제예요. 사실 오늘 이 4가지의 단어는 다 알고 익히고 갔으면 좋겠어요. 깡까라는 건 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색하다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강도가 셉니다. 난처하고 난감하다는 뜻이에요. 깡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글자 생김새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동칭은 그대로 만약에 한자를 도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세 글자 단어가 읽히기만 한다면 한국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동정심을 갖는 건지, 동정을 하고 있는 건지, 후회를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무료하고 심심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깡까, 동칭, 허회, 울리아우가 없어요. 원문에. 이러면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 찾기처럼 같은 단어를 딱 원문에서 보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온다고요. 시험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충 파악을 해야겠네요. 근데 알아요. 나는 내 아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어요.를 알고 있어요. 我的儿子가 예상했던 거죠.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요. 我们以为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동사입니다. 以为라는 건 잘못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认为는 그냥 생각하다. 영어의 think랑 비슷하죠. 근데 以为 같은 경우는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착각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사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감기 걸린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감기인데 뭐 하고 이제 메이자이도 굉장히 중요한 고급 표현이에요. 별로 신경 안 썼대요. 근데 상관없어요. 몰라요. 링화의 꽁주어가 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내가 没时间 여기 나오죠? 병원에 보내지 못했어요. 没想到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는 걸. 이 엄마가 내가 얘를 보냈어야 되는데 감기라고 착각해서 이런 정도의 사태까지 발생할지는 몰랐어라는 건 애가 안 됐다의 동정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후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C예요. 내가 오해했어. 실수했고 착각했어.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어. 다 후회잖아요. 물론 난처하거나 난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처하거나 난감한 거 내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그랬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로 뭐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깐깐은 그냥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내가 난감한 거, 동정은 얘 불쌍해라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어려워요? 없으니까요, 단어가. 원문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지문이 이제 조금 더 어렵죠. 아무래도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 출제되는 거는 국내에서만 중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체류를 해서 뭐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 문서보다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이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좀 어렵죠. 허우즈가 주어는 나눠야죠. 여기에서 나왔대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단어는 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금 그 우리 안에서 도망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허우즈라는 애가 여기 안에서 아는 단어만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왔어. 원인이 뭐야? 그쵸? 그럼 허우즈가 원숭이인 걸 몰라도 허우즈를 찾으시면 되고요. 얘가 뛰쳐나온 것도 찾으시면 되고요. 원인, 인후에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대. 단어 모른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관리원이 주어인 거예요. 동물원의 관리원은 또 어때? 怎么样 하면 상태나 상황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도 그 애기 엄마 어때? 지금 어떤 심정이야? 어때? 이렇게 상태를 물어본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요. 보기 보셔야 됩니다. 허우즈 되게 세요. 문 안 닫았어요. 취향의 높이가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그냥 얘를 찾으시면 돼요. 벽이나 이런 거 해석을 몰라도 까우뚜가 두꺼워 충분하지 않대. 허우즈, A랑 D랑이 다 요 녀석을 찾아야 되는구나. 얘가 센지 아니면 바오치앙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해석 못하는 거 긴장하지 마세요. 허우즈라는 애를 찾고 얘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원에 대해서는 예상했다고 얘기했죠. 성향, 똑똑한지. 이게 주도 면밀할 때 주도예요. 되게 치밀하고 세밀하고 꼼꼼한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후는 뭐예요? 굉장히 덤벙거리는 마마후후 많이 쓰잖아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부주의한 걸 마후라고 하죠. 하이시오는 사급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얘가 이제 자꾸 도망가는 이유인데, 처음에 이제 관리원이 발견했대요. 허우즈가, 여기 나오네요. 문제. 그쵸? 우리에서 자꾸 도망가요. 따지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취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결정했어요. 이거 높이기로.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취향의 높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봅시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말이야. 지문이 길면 정답이 아닌 딴 얘기를 하다가 정답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짧으면 그냥 그 정답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는 사실상 그 보통은 HSK 시험에서 출제되는 이야기 형식은요. 반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알고 봤더니 그 결과 분명히 뒤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 대로 시작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겠다. 그래놓고 오늘은 지혜고랑 지시만 기억하세요. 결과. 왜냐하면 이제 왜 얘가 도망쳤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또 나갔어요. 얘가 또 나갔어요. 그쵸? 또 높였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뭐래요? 왕지 관먼이래요. 문 닫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까지를 읽어야지만 하긴 하지만 허우즈가 강한지 벽에 대한 얘기는 가장 많이 나오니까 D나 C로 고르실 가능성이 제일 커요. 사실상은 두째 줄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혜고랑 지시를 기억한다면 지시 뒤에 뭐예요? 왕지 관먼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문을 닫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5금 6급까지 가는 전략입니다. 막 얘기를 하다 사실은 말이야. 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관리원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네 글자 아무리 네 가지 단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아까 앞에 엄마가 후회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얘예요. 문 잠그는 거 잊어버렸대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단어 알고 기억하고 갑시다. 마후 되게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단순히 내가 보기에 있는 단어랑 지문에 있는 단어랑 똑같아서 딱 고를 수 있는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시험 현장에 그런 문제들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진짜로 막상 시험 현장에 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근데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혜거나 지시처럼 강조,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징조를 보이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향에 대한 단어들은 오늘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정에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출제 의도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 자체는 이 원인을 알아, 결과를 알아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만들고 배열하고 보기를 넣는 과정에서 장치들을 하거든요. 출제자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오해와 착각, 이외 이런 거. 이외나 아니면 따지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넘어가지 마세요. 함정에 넘어가지 말고 감정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대충 한번 좀 훑어보고 기억해 놓고 가시면 사실 듣기나 독해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 푼 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풀었던 내용들 기억하시고 내가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거 하나만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